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리 글 장은수 옮김 비룡소 1. 12월이 다가올수록 조너스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 말이 아니야. 겁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강렬하고 불쾌한 느낌을 말한다. 1년 전쯤에 미확인 비행기가 2번이나 마을 하늘 위를 날아갔을 때 느낀 것과 비슷하다. 조너스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2번 다 보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흘낏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반짝이는 제트기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제트기는 거의 흐릿하게 보일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마을 하늘 위를 가로질러 사라져버렸다. 곧이어 엄청난 굉음이 귓속을 때렸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같은 비행기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전엔 한 번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비행기를 본 적이 없었다. 마을 상공을 비행하는 건 중대한 규칙 위반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비행기를 처음 본 건 아니었다. 때때로 강 건너에 있는 착륙장에 생필품을 가득 실은 수송기가 착륙하곤 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강둑까지 나가서는 비행사들이 화물을 부리고 나서 이륙하여 서쪽으로 날아 마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곤 했다. 그러나 1년 전에 보았던 비행기는 수송기와는 아주 다르게 생겼다. 그 비행기는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데다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온 수송기가 아니라 앞부분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온 1인승 제트기였다. 제트기를 본 직후 조너스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당혹감에 휩싸여 누군가가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해명해 주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다. 곧 마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귀에 거슬리는 급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 자전거를 버려두고 지금 바로 대피하십시오. 조너스는 즉시 그 말에 복종하여 그의 가족이 사는 집 뒤편으로 난 길 한쪽에 자전거를 뉘어놓았다. 그러고는 재빠르게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2분 다 직장에 있고 여동생 릴리는 방과 후에 어린이의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집 앞쪽 창문으로 내다보니 거리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 시간이면 마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리 청소부들, 조경 노동자들, 음식 배달부들 등 바쁜 오후 인파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에 버려진 자전거들 뿐이었다. 그중 한 대는 뒤집힌 채 바퀴가 아직도 천천히 돌고 있었다. 다음 순간 조너스는 겁이 덜컥 났다. 마을이 온통 침묵에 빠져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르자 스피커들이 다시 지지직거리더니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견습 비행사가 운항 지침을 잘못 읽어서 방향을 잘못 틀었다. 비행사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기 전에 되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고 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비행사는 임무 해제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전했다. 그러고는 정적이 뒤를 이었다. 아나운서가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듯
임무 해제라는 말에서 빈정대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알았지만 조나스는 조금 웃음이 났다. 마을에 속한 주민이 임무 해제 명령을 받는다는 건 최종 판결이자 끔찍한 처벌이며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선고받는 것이었다.